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투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좀처럼 끊이질 않는 스토킹 범죄,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인지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층 계단 창문에 등을 대고 서 있던 20대 남성. 이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붙잡고 있다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과 대치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틈에 들어와서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니까 흉기를 들이대서. 알고 봤더니 여성은 지난해 9월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제하다 헤어졌는데도 한 달간 전화와 문자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1, 2, 3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이 한 달 동안 여성 주변을 순찰했는데 여성은 안전조치를 더 연장하진 않았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다음 달인 7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단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했고 보호 대상도 가족과 동거인 등으로 확대한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신변 안전 조치 조항이 추가된 것 빼고는 나머지는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금 다양한 어떤 개념들이었기 때문에 가정 폭력에 준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유역이 또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고한 이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스토킹 피의자 구속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3.3%에 불과한 상황. 과감하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든지 법원에서도 여태까지는 너무 관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재질이 나쁘면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년에서 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내년 3, 4월쯤 최종 양형 기준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